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지만 제2외국어는 9개, 무려 9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러시아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는 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걸 한번 그려볼 테니까 뭔지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화살표, 밖에서 앞으로 화살표. 여러분이 국어 영역 공부하실 때 한자성어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막 이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안에서 쪼는 것과 밖에서 쪼는 것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한자성어를 통해서 선생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외적 동기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확실하고 전면적인 내적 동기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내적 동기는 첫 번째, 러시아어를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언어인 이 러시아어를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해서 배우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정리하면 러시아에 대한 애정과 러시아를 공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이 러시아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같이 작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예습에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안에서 쪼시고 저는 밖에서 쪼고 같은 힘을 모아야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만 믿고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줄탁동시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능 러시아의 문항 구성은 다른 영역으로 똑같아요. 3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40분 동안 50점 만점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역별로 문항 수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가로로 표시된 거는 철자 같은 경우는 늘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그 한 문항이 어디로 갔냐? 어휘 문항이 두 문항이 아니라 세 문항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약간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은 모음의 발음 하나, 자음의 발음 하나 이렇게 항상 출제가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의미를 가지고 묻는 문항. 문화 같은 경우는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제가 별표를 친 이유는 학생들이 문법 다음으로 조금 준비하기 난해하다고 느끼는 것이 문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영역은 종류가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생활 문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언어 문화가 있고 전통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가 있고 예술 문화가 있어요. 생활 문화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의 의상이나 아니면 러시아인들 주말에 가서 쉬는 다차, 주말 별장 같은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언어 문화는 두 가지예요. 속담과 러시아인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두 가지가 번갈아 출제가 되고요. 전통은 러시아 전통 악기라든지 전통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은 우랄 산맥이나 볼가강이나 아니면 바이카로스 이런 것들 아니면 도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요. 예술은 문학이나 그다음에 미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작곡가나 작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요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수능 특강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 5개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한 페이지씩의 문화 챕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30문항 중에서 16문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의사소통 예시문 여러분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라서 의사소통 예시문과 필수 어휘 표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예시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게 수능특강에 각각 강별로 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자 문법도 별표를 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상위권 친구들이 사실은 문법 영역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문법에서 하나를 틀리냐 두 개를 틀리냐 요거 로 등급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법이 지금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 작년부터 문법 영역이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난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문법 영역도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보람을 좀 못 느끼는 느낌이 한 문제 정도가 그런 느낌이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6개 영역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을 보시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특강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요 25강이었는데 올해 5강이 추가가 됐어요. 수능특강 강의 총 강의 수가. 그래서 30강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교재가 20강이잖아요. 그래서 각 강별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만? 개념 정리만. 그리고 각 강에 보면 12문항씩 수능 실전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바로바로 풀지 않고 요걸 다 끝낸 다음에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1강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계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연계교재는 2개입니다. 특강은 개념 정리하는 거고 수능 완성은 문제풀이 하는 건데 10세트 30문항씩 되니까 300문항의 수능 완성이 특강 이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대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앞으로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도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수년간 수능특강을 진행해 보면서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면 가장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 수능특강 강의가 시작되고 이 6월 전에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4개월의 시간 동안 수능특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런 공부 과정이 멀리뛰기 과정이라면 이 수능특강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닫기 하기 전에 달리는 과정.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특강.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블럭 쌓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게 허약하면 위에 쌓아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6월 4일 날 모의평가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너무 진도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진도대로 하시고 중간에 한번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특강이 끝난 다음에 수능 완성 전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평가원 기출문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출문항은 발문과 그 다음에 모든 텍스트와 선택지가 100% 일치하지 않는 한은 조금만 이렇게 어떤 선택지 한두 개를 바꿔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는 자료로 생각해요. 시간상 10개 년도를 볼 수 없으면 5개 년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수능 완성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평가를 한번 마지막 모의평가를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2달이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수특, 그 다음에 모의평가 기출, 평가원 기출, 수능 완성, 9월 모의평가 기출까지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수능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떤 영어를 2개를 가져왔어요. 요걸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봅시다. Remain unchanged.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거를 2글자로 바꾸면 여전이죠. 여전. 여러분이 이 수능특강을 저와 함께 공부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나 어떤 태도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달라지고 싶은 부분, 더 나아지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remain unchanged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turn around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그럼 한국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역전입니다. 역전. 네, 기억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턴 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느꼈던 자신의 어떤 바꾸고 싶은 단점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기도 전에 겁먹는 것,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 어제 한 약속 지키지 않고 오늘 또 지키지 않는 것의 반복들, 이런 자기네 태도나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상태로 도약하고 싶고 역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 항상 함께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데스비다니아.